잘했습니다.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생익쌤이고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들었겠지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고 싶죠. 근데 이제 저도 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요. 잘해보고 싶은데요. 항상 그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나이를 먹어도 늘 실수를 하고요. 돌아보면은 판단이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 여러분들도 아쉬운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본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지난 것들 잘 반성하시면서 앞으로 잘 대비를 할 건데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제목 문제입니다. 요거는 23번, 4번, 사실 이제 22번부터 가는 거죠. 22번, 23번, 24번이 다 같은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들은 중심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문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단어가 됐건 어떤 표현이 됐건 반복적으로 뭔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소재입니다. 소재. 중심 소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게 더해져야 돼요. 그게 더해지면은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제를 조금 더 줄이면은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글들이 읽을 때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소재구나 딱 생각하시고요. 그럼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딱 더하면은 그게 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어메이징리 놀랍게도요, 많은 비즈니스 기업들은요, evaluate 하더라 동사입니다. 평가입니다. 뭘 평가합니까? Their customer service strategy입니다. 그들의 이제 고객 서비스 전략을 갖다가요,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by 무엇에 의해서 평가합니까? The number of the 뭐뭐의 수고요. complaint 하면은 이게 이제 불평불만 아니겠어요? 고객들의 불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대시 생략된 겁니다. 이런 거 느껴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얻게 되는, 그들이 받게 되는 그 고객들의 불만, 그거의 수에 의해 가지고요, 이 고객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이 나오고요. 무슨 고객 서비스 전략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업과 고객 간에 대한 이야기라겠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가 있다는 거는 기업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have 받았어. 굉장히 적은 불만을 받았어. From our customers. 우리의 고객들로부터. So, 그러니까 we don't need,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t the moment.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왜? 불만이 없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따로 이렇게 트레이닝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자인 I는요, I'm told 하면 내가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갖다가요, regularly 자주 들었습니다. when 뭐 할 때요. 요건 이제 prospect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 쓰면은 이게 전망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뭔가를 찾다, 탐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필자가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고객을 내가 이제 찾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이 사람은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의 고객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갔더니 우리는 고객불만 별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컨설팅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보니까는 소재가 무슨 기업에서 나오는 고객들의 불만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 정도 읽고 나니까는 여기에 불만 나오죠. 고객들의 불만이고요. 지금 또 불만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불만, 요게 지금 중심 소재가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필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제 기업들은 이거 안 받으면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조금만 더 가볼게요. either 나오네요. either A or B입니다. A, B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이런 말도 합니다.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고요. 뭐의 수입니까? 불만의 수가요. has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decreased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This year 올해요. 그리고 we are very pleased 굉장히 기뻐요. It seems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Our customer service
initiatives. 이때 initiative 하면은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계획. 우리의 고객 서비스 계획에 working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이제 기업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companies, 회사들인데요. using this type of measure 이라고 하는데 요거 현재 분사가 수식하고 있네요. 어떤 회사인가? 이런 유형의 measure, 어떤 척도, 요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요. in denial 이라고 합니다. 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 denial이라고 하는 거는 deny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고요. deny가 뭐냐?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인하고 있다는 건데 뭘 부인하고 있느냐? 의미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내용을 좀 참고하면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 회사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필자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진실을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갑니다. 좀 더 가볼까요? although, 몸에도 불구하고요. It is tempting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형식상의 주어고요. tempting 하면은 뭔가 끌린다 이겁니다. 뭐가 끌리냐면은 진짜 주어 여기 있습니다. 내용상의 주어. bury, 묻어. 너의 머리를 어디다가 묻어요? 모래에다가 묻는데 머리를 모래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 한 번씩 가보셨죠? 바닷가에다가 머리를 모래에다가 묻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딱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머리를 모래에다가 이렇게 묻고 있으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believe, 믿어요. No news is good news.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막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그 기업들의 어떤 행태를 말하는 거죠. 아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네. 고객들의 불만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거는 마치 모래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진리를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끌려. 왜냐, 고객의 불만 같은 거 안 들으면 좋죠. 당장의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만서도 trust me, 나 좀 믿어봐라. 만약에요, if customers, 고객들이요. 자, 여기 이제 고객의 불만이라는 중심 소재가 다시 한번 나오죠.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너에게 불만을 안 하잖아. 자, 그러면은 they are complaining. 그들은 누구한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까?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they're just never using your business again. 그들은 두 번 다시는 너네의 그 비즈니스를 이용을 안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목 나오는데요. 소재가 지금 고객들의 불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들은 저게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의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고객의 불만이 없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막 불만을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네 그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oncerning thing입니다. concerning, 우려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대디하여 customers, 고객입니다. 어떤 고객, 대세직, 후에 수식을 받죠. who don't complain there and then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런 뜻이에요. 약간 이제 수거 패턴인데요.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은요. 증가적으로 포스트합니다. 동사로 포스트하면 우리 왜 포스팅 한다고 그러죠? 온라인상에다가 게시물 올리는 것을 포스팅 한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을 갖다가 올려요. 그들의 견해를 갖다가 인터넷에다가요. 그리고 뭘 통해 가지고요? 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시 안 하면은 이거 뭐 인터넷 같은 데가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they are no longer, 그들은 더 이상 뭐하지 않습니다. telling, 말하지 않습니다. 9 or so people, 그냥 막 9명 남짓 때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뭐합니까? 아마도 telling thousands, 이런 인터넷 같은 데 올려가지고요. 수천 명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불만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불만이 없다 라고 해서 안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수천 명이 보는 거다. 그렇다면 customers, 고객입니다. 고객은요, may not know, 모를지도 몰라요. What's best for them? 그들에게 뭐가 제일 좋은가? 전혀 상관이 없죠. 고객의 불만 이야기가 없어요. Customer silence, 고객이 조용해. 느낌 딱 오는데요.
고객이 조용하다는 거는 불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숨기기 위해서 불만이라는 말을 숨기기 위해서 silence를 쓴 거예요. 고객이 조용하다라는 건 불만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너네 회사에 좋아 안 좋아? 골드는 황금이에요. 이게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고객이 조용하다 그래서 불평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2번이 답이죠. 딱 맞지. 고객에 이제 불만이 없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딱 맞잖아요. 3번에 do and don't 하면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에? 고객의 그 불만을 processing, 처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재만 가지고 왔죠. 고객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No laughing matter. 이거는 이제 정말 웃어 넘길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얘는요, empathy가 뭐냐? 공감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비결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collecting meaningful customer feedback. 이제 의미 있는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공감은 참 좋은 거야. 이제 이런 거 뭐냐면 그냥 멋있는 말. 그냥 멋있어. 공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멋있을 뿐이다. 자, 우리 22번부터 3번, 4번 푸는 거 이제 우리 시간 많이 없으니까 이 강의 딱 보면서 유형별 전략 익힐 친구들 기억하세요. 소재를 잡아요. 보다 보면은 소재가 나옵니다.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고객이 불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은 좋아해. 바보같이. 근데 필자는 야 그거 위험해. 그럼 그 사람이 어디다가 막 SNS 같은 데다가 올린다는 뜻이야.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됐죠? 25번 갑니다. 도표입니다. 도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피드백을 보는 방법은 밑에서 혹시나 모르는 표현이 있는가 그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도표 자체가 뭐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매량이고요. 전기차네요. 뭐 몇 해 전부터 굉장히 핫하죠. 이 전기차, 친환경차입니다. 그것의 판매량에 대한 거고요. 2016년부터 2019년이고 나라별 데이터고요. 얘는 뭐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보면은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쭉쭉쭉쭉쭉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문장은 바로 갑니다. 위 그래프는요, 뭘 보여줍니까? 판매량이고요. 전기차의 판매량이네요. 5개의 선택된 유럽의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밑에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는가? 그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돼요. 1번에서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입니다. 이 구간을 보라는 거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지금 하늘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진짜라면 노르웨이 전기차가 많구먼. 이들은요. held the highest sales volumes. 가장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죠. 전기차 분야에서요. Among these countries. 이 나라들 중에서요. 예, 요 구간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죠. 여기서는 역전당했지만 노르웨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근데요. It was outperformed. 요런 거.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딱 보시면 됩니다. outperform은 딱 봐도 이제 perform을 능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능가하는 겁니다. 이 독일에 의해서 능가가 됐다라는 거는 독일이 이제 2019년에는 이 노르웨이를 능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독일이 2019년에 능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요런 거. 다른 이런 막대, 이게 꺾은선 그래프죠. 이런 것에서 한 번쯤 활용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 혹시 모르셨다면은 outperform이 능가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갑니다. 2번입니다. 영국은요, ranked second. 이런 것도 참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2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에서요. 5개 나라에서요. 2016년입니다. 영국 2등한 거 맞나요? 세모 요거거든요. 2등한 거 맞습니다. 근데요. 2017에서 19년을 살펴보게 되면은 3등을 했더라. 이런 거는요, 철저하게 시간만 끄는 겁니다. 이건 뭐 2등하고 3등하고 이런 게 뭐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3등한 거 맞잖아요. 3등한 거 맞는데,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시간만 끄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ranked second, ranked third, 2등 했다, 3등 했다.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3번은 뭡니까? 독일의 판매량은요, rose 했더라 상승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의 판매량은 2019년에 more than 5 times. 이거 봐야죠. 이런 게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배수 표현이죠. 5 times는 곱하기 5를 말하는 겁니다. 2016년보다도 이게 5배보다도 더 많다라는 건데 2016년의 독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독일이 삼각형 아닙니까? 노란색.
여기 이제 25,000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2019를 보게 되면은 지금 딱 봐도 요렇게 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배보다 많은 게 아니라 5배보다 적거든요.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more than이 아니라 less than으로 바뀌었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딱 뭔가 틀릴 것 같은 데서 틀렸어요. 이 배수 표현 같은 것들은 항상 이제 정답 보기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표현이 나올 때에는 한번 바짝 긴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4번에 despite 나오네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것의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입니다. 2016년 이후로요. 누가요? 프랑스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라색으로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네들 지속적으로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recorded the lowest sales volume,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Among these countries in 2019, 2019년에는 꼴찌했나요? 요거 보라는 거죠. recorded the lowest,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한 거, 꼴찌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 확인하면 되겠죠. 네덜란드 이야기로 갑니다. 네덜란드 동그라미인데요. 이들은요, did not record the continuously increasing sales volume between 2016에서 2019까지. 재미난 표현이 나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continuously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왜? 이들의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증가가 아니라 내려갔다가 증가하잖아요. 이 구간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증가했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건 이런 부사라고 하죠. 요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패턴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with a drop. 이거 이제 감소를 했죠. 2017년에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전년 대비 2017년에는 감소를 했더라. 맞다, 그쵸? 그래서 5번도 꽤나 복잡한 설명인데 결국에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자, 혹시나 모르는 표현이 있으셨다면 이제 그거 보충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26번으로 가죠. 25번, 6번, 7번, 8번은 여기 실전이라면은 진짜 30초 컷으로 다 끝내버리셔야 되는 거 제가 매 해설 강의마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29번부터 조금 여유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빨리 풀기 위한 요령이 있죠. 저는 그렇게 풀고 넘어갈게요.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기를 먼저 싹 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인스티튜트에서 일을 했었고 뭐 콜레라 백신, 의학 저널, 뭔가 이제 그런 의학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번에 바로 보시게 되면은요. 고유명사가 보입니다. 그걸 찾아야죠. 고유명사, 인스티튜트 나오는 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바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여기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파리로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일을 했더라. 1번 맞잖아요. 2번, 콜레라 백신을 자기 자신에게 실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바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콜레라 백신 여기 있잖아요. 1892년이었습니다. 그는 테스트했습니다. 이 콜레라 백신을 갖다가요, on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더 이어진 내용 보시게 되면은 risking his own life,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걸었죠. 예, 그러면서 이 백신을 자기에게 실험을 했더라. 2번도 맞고요. 3번에 캘커타라는 이런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뭐 미리 보고서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에요. 고개 돌리면 캘커타를 찾고자 하면서 싹 돌리면은 그가요 이제 캘커타로 갔죠. 그리고 introduced 소개했습니다. 자기의 백신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3번 진수도 맞고요. 4번에 은퇴한 다음에 의학 저널에 글을 기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은퇴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은퇴 이야기 찾으러 갑니다. 은퇴 언제 했을까요? 여기 있네요. 4번 after his retirement. 그러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1914년이었고요. 그는요 return to France, 프랑스로 돌아갔고요. occasionally, 때때로 wrote, 썼습니다. medical journal이 뭐겠습니까? 의학 저널이죠. 의학 저널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다. 요거는 틀렸죠. 4번 답이고요. 5번 생애 마지막 2년 동안에 스위스에 머물렀나요? 스위스 이런 거 너무 좋죠. 스위스 어디 있어요? 스위스 얘기 없잖아요. 그럼 스위스 찾으러 가야죠. 스위스 여기 있네요. 스위tzerland 여기 있네요. 그는 스위tzerland로 1928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remain there. 거기 머물렀습니다. 언제 동안에요? 5번 진술 여기 있죠. For the last 2 years of his life. 그의 삶에서 마지막 2년은 여기서 머물렀더라. 됐죠. 요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큰 화면에서 풀어도 이 정도 속도면 이거를 내가 작은 이 지문을 보면서 1, 2, 3, 4, 5를
딱 찾아 나간다. 몇 초 걸린다? 이거 30초 안 걸립니다. 요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명색이 해설 강의인데 이거를 왜 꼼꼼하게 안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더 단어도 풍부하고 좀 더 주제도 수준 높은 그런 빈칸이라던가 이런 지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하시거나 그럴 때도 그런 지문들을 해석해 보시고 그러면 되고, 이거는 사실 뻔하잖아요. 뭐 사람 이야기 또는 동식물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은퇴한 다음에 요거 약간 이상했었죠? 예, 기고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의학저널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27번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버립시다. 요거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보기를 싹 봐요. 1번에 수입금 전액이라고 딱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바로 가는 거죠. profit.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수익금 아닙니까? 모든 수익금이고요. From the festival. 이게 이제 일종의 다문화 페스티벌인데요. 여기 행사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수익금은요. will be donated. donate 기부하다. 기부가 될 겁니다. 어디에게요? local charities. 지역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에 뭐라 그래요?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나요? 요거 보라는 거죠. 바로 시간으로 갑니다. AM, PM을 이용한 보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M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전이고요. PM은 오후입니다. 오후 1시부터 그리고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행되는 거 맞고요. 둘째 날에 전통 의상 패션쇼가 있나요? 아이고야, 바로 찾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입니다. 전통 의상 패션쇼 여기 있잖아요. 3번 여기 있는데 day 1이에요. day 1. 틀렸죠? 3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4번, 5번 바로 확인할 겁니다. 주차요금 하면은 바로 가는 거지. 바로 parking fee. 맨날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주차요금 $5 per day. per 이 뭐뭐마다니까 하루에 $5인 거 4번도 맞고요. 5번 가볼까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일부 행사 취소될 수 있습니까? some event는 maybe canceled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depending on이 뭐뭐에 따라서요. weather condition 날씨 상황에 따라서요. 5번 딱 맞죠? 그러니까 요런 일지불일치 문제들은요. 사실 26번, 7번, 8번은 밑에 보기를 먼저 보고 여기를 딱 보면은 해석이 완전 잘 돼요. 왜냐면 밑에 게 다 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밑에 거 보고서 찾아버리면 너무나도 빨리 풀 수 있다. 이거 푸는데 몇 초 걸린다? 이거 지금 데이 1에 뭐야 트래디셔널 드레스 패션 쇼 데이 1이네? 그래버리면은 뭐 이거는 뭐 푸는데 한 15초?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정답은 둘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에 이 패션 쇼가 열린다 해서 딱 하고 넘어갑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요게 약간 시간 더 오래 걸리죠. 다 틀렸고요. 한 개만 맞거든요. 5번째 열리는 무슨 요가 서머 캠프예요. 1번에 뭐라 그러냐면 참가자 연령에 제한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걸 먼저 보게 되면은요. 웬만하면은 여기 내용은요. 이 정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참여합니까? All ages. 모든 연령대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는 연령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연령 제한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고 2번에 저녁 식사 비용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바로 일로 가는 거죠. 저녁 식사 비용은 included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participation fee가 뭐예요? 참가비. 하나만요. 혹시나 자기가 이런 실용문이라고 하죠. 이걸 틀려봤다라고 한다면 왜 틀렸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기가 나온 경우에 운 없게도 내가 이걸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한 20문제 풀면 한두 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모르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습하실 때에는요. 그래도 내가 모르는 표현이 없도록 한번 쓱 한번 보면서 이거 나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나 participation fee가 뭔지 몰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이거 참가비구나 하고 딱 가시면 돼요. 아까부터 왜 주차요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파킹 피 이런 거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모르셨다면은 이게 주차비구나 라고 딱 알아두신다면은 너무나도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저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명부터 단체 할인. 여기 있네. 그룹 디스카운트. 단체 할인입니다. 이게요. 제공되어집니다. 누구에게요? 그룹인데요. 10명 이상이에요. 10명 이상. 5명이 아니고 5%의 할인을
10명 이상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요. 초급자를 위한 수업이 20개가 있대요. 20개. 근데 여기 딱 보면은 15개가 초보자를 위한 거고요. 20개는 뭐예요? experienced예요. 이게 경험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제 뭐 숙련자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에 참가자 요가 매트 가져와야 되나요? 여기 있네요. 5번. bring 가져오세요. 너 자신의 요가 매트를 가져오세요. 틀릴 수가 없다. 그쵸?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 틀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얼마나 빨리 푸는가.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가, 거기가 관건입니다. 이 문제 정답률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거 뭐 다 맞추죠. 다 맞추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뭐 1분, 2분, 심하면 3분 걸려 풀고 누군가는 10초 만에 풀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빨리 넘어가면 당연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빨리 푸는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본 게임으로 가죠. 29번 이제 어법부터 해가지고 어법, 어휘, 빈칸으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긴장 빡 하고 이제 들어갈 건데요. 어법은 제가 이제 본 강의 때, 아니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법은 기출에서 끝나요. 반드시 기출 문제 적어도 3개년, 권장 5개년 정도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뭐 자기가 지금 뭐 딱히 뭐 문제집이나 강의나 찾기 애매하다 그런다면은 제가 진행한 수능 개념 강좌 있습니다. 개념 잡는 대박 노트에 파트 3 가보시면은 파트 3에 기출 문제 다 모아놨어요. 가셔가지고 기출 문제들 한번 쫙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뭘 느끼게 되냐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 출제되는 어법 포인트가요,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어법이라고 하면은 와 진짜 막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죠. 막 거기에 막 진짜 못해도 막 한 몇십 개의 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기출 쫙 한번 정리해 보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만들 때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어법 문제를 싹 다 모아요. 싹 다 모아서 분류를 제가 하나하나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류 기준이 몇 개 안 나와요. 많이 잡아줘봤자 한 7개 나옵니다. 이게 한 5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도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거는 5개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법 포인트는 많이 있는데 정답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냥 보기로만 자주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정답 되는 거는 5포인트도 안 됩니다. 그러니 기출을 풀어본 사람이 너무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 왜? 기출 풀어보면 딱 보면서 이거는 뭐구나. 예를 들어서 1번 이거 부사 보자마자 기출 아는 사람은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바로 가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 엔드 보이시죠? 엔드 보이면은 병렬 포인트예요. 이거 지금 제가 뭐 준비해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약간 즉흥적으로 해보는 건데, 엔드 보이면은 이 지금 어보이드가 동사 원형 형태 아닙니까? 누군가와 동사 원형 형태로 붙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ing 꼴로 붙어야 되는지, 이런 병렬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 이제 pp꼴이 되면 요건 할 수 있는 건 좀 많이 있는데 보통은 과거분사 물어보죠. 그럼 여기 과거분사는 expressed 쓸래 아니면 expressing이라는 현재분사 쓸래, 그런 거 물어보는 포인트고요. 4번 같은 경우 이제 대시 붙어버리면은 이 대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뭐 동격에 대해, 뭐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등등 많기 때문에 얘는 한번 자리를 고민해봐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지. 실제로도 얘가 답이죠. 왜냐? 동사에 이렇게 뭔가가 돼 있다라는 거는 이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서 얘가 진짜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 진짜 동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든 말이고요. 지난 5년간의 기출을 따져보잖아요. 이게 정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가보시면은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애들부터 다루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진짜 동사. 딱 이렇게 문장에 진짜 동사처럼 썼는데 과연 이게 주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에서 동사 자리가 맞는가, 그 구조를 한번 따져보면서 푸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에서 딱 그냥 보기만 봐도 전부 다 기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기출을 풀어버리면은 어법 문제 맞출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한 문제가 나중에 아쉬울 수 있습니다. 등급을 가를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를 가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거 맞춰서 내가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제 푸는데 한 2, 3일이면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2, 3일 정도 투자해서 어법 잡자. 가볼게요. The idea 어떤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요 지금 대시 나오는데 이런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대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는 the idea를 보는 순간 이 명사 동격의 대시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동격 대시 무엇인가? 왼쪽에는 명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이 아이디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동격의 대시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아이디어냐면은 뒤에 완전한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selectively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expose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를요. 어디다가요? 뉴스 컨텐츠에다가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한 거 맞아요. 그래서 동격이 되시고요. 그렇다라는 생각은 동사는 has been around 쭉 있어 왔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자, 1번의 포인트. 부사잖아요. ly가 붙은 부사. 부사는 100%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기다 그러면은 selective라는 형용사 넣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지. 형용사 자리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But 근데요. It is even more important today.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With the fragmentation 뭐 때문입니까? fragmentation 이게 이제 fragment가 어떤 조각, 파편 이런 건데요. 막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다 쪼개졌어요. 그리고 proliferation, 뭔가가 급증합니다. 선택이 막 급증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 주제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특정 뉴스 컨텐츠에다가 자기가 선택한 컨텐츠에다만 노출시킨다는 거는 맨날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요즘 진짜 그런 게 문제라고 하죠.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나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제시해 주죠. 그럼 나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과 맞는 것만 접하게 되면서 사실 어떤 다양한 의견을 접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늘날 우리는 딱 내가 선택한 정보만 자꾸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포인트 됐고요. 2번 갑니다. Selective exposure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게 이제 소재다, 그쵸? 선별적인 노출, 선택적 노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선택한 것만 본다. 이게 이제 소재인데, 그럼 이게 약간 주제로 따지면 이거에 대해서 필자는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제 그걸 다음 주제가 되겠죠. 얘는요, psychological concept입니다. 심리학적인 개념이고요.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은요, seek out, 찾아요. 이 정보인데 어떤 정보를 찾냐면은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conforms to 하면은 뭐뭐에 부합하는 겁니다. conform 하면은 뭐 부합하다, 순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There 그들의 existing 기존의 belief system 신념 체계네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정보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void가 나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요. 병렬은요. 수능에서 정답으로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수능이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정답으로 삼은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해 병렬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이 좋아하는 그 문법 포인트는 명확해요. 뭘 좋아하냐면 문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데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푸는 이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병렬이 딱이에요.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면 자꾸 제가 병렬 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지의 직렬 연결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병렬 연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병렬이죠. 문장에서 어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성분들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3개야. 그러면 얘네들은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고요. 형태가 같아야 되겠죠. 병렬 관계인 애들은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지. avoid가 지금 동사 원형을 쓴 거잖아요. 피하다.
그 뒤에 거 먼저 해석해 보면 이런 정보는 피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에 챌린지하는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정보는 피하는 건데 얘가 지금 누구랑 같이 병렬 관계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구조가 복잡하잖아. 앞에 게 얘예요? 아니 얘예요? 누구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랑 병렬이라면 s를 붙여야 되고 얘랑이라면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병렬의 무서움이에요. 포인트는 되게 간단한데요. 문장 구조를 잘 보고 해석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해석을 해야죠. avoid 한다. 얘 지금 누구랑 병렬 관계냐면요. 사람들에 걸려있는 seek out이랑 그리고 avoid가 병렬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빗금을 치고 있는 얘랑 병렬 관계라고요. 그러면 people이 복수니까 seek out이라는 지금 이 동사를 쓰는 이유는 that 뒤에 붙어 있는 거고요. that says 하면서 사실 여기 대시거든요. that says that인데 이 접속사 that 다음에 있는 주어 동사에 걸려 있는 동사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people seek out, people avoid이기 때문에 2번은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병렬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병렬 포인트는 수능에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요즘 뭐 뇌피셜이라고 하죠. 이거 정말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번 맞고 그래서 과거에는요. When there were few sources of news, 뉴스의 어떤 공급처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은요, either 나오네요. 그럼 또 or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or인 것 같은데, 그들은 뭐 하거나, expose, 그들 스스로를요, 노출시킵니다. 무엇에다가요? mainstream 하면은 주류죠, 주류. 이 주류가 되는 그런 뉴스들에다가 노출을 시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어떤 주류 뉴스를 노출할 때는요, they would likely, 그들은 아마도 see beliefs, 이런 어떤 믿음들을 보게 될 건데, expressed,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counter to their own 하면은 그들 자신의 신념과는 counter to 반대되고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이 beliefs, 어떤 믿음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they could avoid the news altogether. 아니면은 그 뉴스를요 완전히 그냥 다 피하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채널이 예를 들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서 내 생각대로의 어떤 뉴스입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과는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이 몰라 뉴스 꺼버려. 이렇게 이제 안 보거나 둘 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보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뉴스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에는 분명히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만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3번은 요거는 지금 과거분사 expressed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 pp를 썼느냐? 얘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앞에 있는 beliefs예요. 어떤 믿음들. 뭐 신념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표현을 하는 겁니까? 표현이 되는 겁니까? 표현하는 거는 사람이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신념의 입장에서는 expressed 표현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자기 자신의 신념과는 상반되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expressed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체크를 했고요. 3번도 맞고 그 다음 now 이제는요 with so many types of news 이제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요 constantly available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에게요? A full range of 정말 다양한 niche가 틈새거든요. 밑에 없죠. 이 틈새의 이런 시청자들에게요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뉴스가 있죠.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people 사람들은요 can easily 쉽게 find the source of news 그 뉴스의 공급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대시 나왔네요. 근데 딱 봐도 뒤에 동사가 나오면서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그 뉴스의 공급처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constantly 지속적으로 confirm 해준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일련의 믿음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뉴스 원천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건데 요거 지금 주격관계대명사로서 잘 쓰였죠. 잘 쓰였습니다. 예,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사물이 선행사고요. 예, that을 쓰면 무난하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격관계대명사로서
맞아요. 이제 문제는 5번으로 갑니다. this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은 leads to 뭘로 이어집니까? possibility 이런 가능성이 생겨나는 건데요. creating 만들어내는 겁니다. many different small groups of people 많은 다른 이제 이 작은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with가 나왔거든요. with가 나왔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each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with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게 전치사거든요. 그 뒤에는 문장이 올 수는 없어요. 그냥 with you, 너와 함께. 또는 with the hammer, 뭐 망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with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지 문장이 올 수 없는데 여기다 동사를 떡 써버렸어. believes 하면 동사인데 이 동사를 갑자기 쓰면은 with가 이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와버리면 문장이 돼버려야 되는데 얘 다음에 그러면 얘가 주어고 이게 동사 돼버리면 with 다음에 문장이 온 거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5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고난도로 가자면은 이것도 기출 포인트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약간의 이제 응용 버전인데 with라는 걸 썼죠. 그 다음에 명사를 쓰고 나면은 여기 우리가 전치사를 쓴다라던가 현재 분사를 쓴 거던가 아니면은 pp꼴 과거분사 쓴다던가 이래가지고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분사 공부하고 나서 분사 구문을 공부할 때 마지막에 다룹니다. 왜 다루냐면은 기출에 있거든요. 기출에 with 분사구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with를 이렇게 이제 다루거든요.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ith 다음에 명사 적고 ing나 pp 적어 주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냐면은 with 다음에요. 각각이 강하게 뭐 하느냐 뭔가 요런 애들을 써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believes가 아니라 believing으로 고쳐야 돼요. 이렇게 ing 걸로 고쳐주게 되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강하게 믿으면서 라는 어떤 상황,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with 분사구문에서 요 자리를 이상하게 문장을 위한 동사로 바꿔버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believing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 뭐라고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They are correct. 그들이 옳다고요. 그리고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은 is wrong. 다 틀렸다. 라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How the world works.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맞고 저들은 다 틀려서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은 with 분사 구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푸는 것이고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with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상한데 저기다 동사를 쓰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거. 됐나요? 자, 다음 이제 30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이거 쉽지 않죠?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어휘도요. 이게 이제 그 오답률을 싹 한번 우리가 빅데이터를 한번 내보게 된다면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이렇게 갔을 때 어휘도 한 이쯤에 있습니다. 예. 어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어휘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국지적이라고 하죠. 이 근처만 보면서 1번을 잡으려고 하면은 물론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요. 이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전체적으로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정적으로는 여기 이제 밑줄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제와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말과 굉장히 안 맞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도 근거 한번 잡아 주셔야 되고요. 어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근거가 있어요. 즉 밑줄을 친 그 부분이 틀린 거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잡고 풀겠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prior to 요즘 많이 보입니다. 뭐뭐 이전입니다. 얘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이거 이전에요. quantity가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 무엇의 양? 이 freight 하면 이게 화물이거든요. 화물. 그래서 뭐 freight train 하면 화물 열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화물의 양입니다. 그리고 transported가 이거 수식하네요. 구문이 좀 어려워요. 이게 과거 분사로서 수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운반되는 겁니다. between nations 나라가 아니네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운반되어지는 화물의 양은요. 동사가 was입니다. 이 주어가 이거고요. 그 화물의 양인 negligible했다.
negligible이 뭐냐? 무시할 만한 했다는 겁니다. 무시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무시할 만한 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contemporary는 현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standards, 기준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양이 무시할 만했다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for instance, 바로 예시를 따라 붙입니다. During the Middle Ages, 중세 때는요. The totality of French imports입니다. 프랑스 이제 수입품의 총량을 말하는 거네요. 그 총량이 via는 뭐뭐를 통해서입니다. 뭘 통해서 왔나요? 뭐 이런 경로가 있었나 봐. 이걸 통해서 온 프랑스 수입품들의 총량은 would not fill, 채우지를 못할 겁니다. 뭐를? A freight train인데요. 화물 열차 이제 하나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수입품의 총량인데 이게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화물열차 한 대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그럼 주제는 뭐예요? 옛날에 과거에 화물의 양이 어땠다? 굉장히 작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은 오늘날은 뭐 워낙에 교통도 발달하고 길도 좋고 뭐 육지든 땅이든 워낙에 길이 좋으니까 막 화물들을 팍팍 옮겨도 옛날에 그거 하나하나 들고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들고 옮기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물의 총량이 굉장히 작았다 이러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맞다, 그렇죠? 1번 당연하게 맞고요. The amount, 다시 한번 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freight, 이 화물의 양이고요. 또 수식하네요. 뒤에서 수식합니다. Transported by the Venetian fleet. 베네치아 fleet 하면 함대거든요. 이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화물의 양이고요. 이거 중간에 또 꼈어요. 또 한 번 삽입하면서 이들은요, dominated, 지배했습니다. 지중해의 무역을 지배했었던 이제 베네치아 그런 어떤 함대인데 이들에 의해서 운송되는 화물의 양은 자, 화물의 양이 중심 소재 맞아요? 그거 어땠는데? would not fill, 채우지 못할 거야. 뭐를? modern, 현대의 컨테이너쉽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할 거다. 자, 2번 맞아요. 왜 맞아요? 과거는 현재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화물의 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적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합니까? 당연히 오늘날의 이 컨테이너쉽이랑 비교해야지 옛날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도 좀 당연하게 맞고요. 자, 그리고요. 그 부피라고 하는 거, 양이라고 하는 거 but not the speed. 근데 이제 그 스피드는 아니고요. 그 무역의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improved, 개선되었대요. 많아졌대요. 뭐 하에서요? 쭉이 나오는 이게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 요거에 의해서요.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notably 특히나 뭐에 대해서입니까? maritime 이게 해상으로 해양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바다로 이렇게 운반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요. 오, 양이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속도는 아니래. 양은 늘어났대요. 이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 뭐 아는 친구도 있고 몰라도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이거 하에서 양은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바다 쪽으로 운반하는 거니 늘어났는데 스피드는 아니다 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in spite of all,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요. in spite of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distribution capacity라고 하네요. 어떤 유통상의 어떤 양을 말하는 건데 유통양, 유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양,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very limited,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speed 다음에 지금 were 정도가 생략이 된 거죠. 앞에 뻔히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겁니다. 의미적으로. speed는요, 굉장히 느렸어요. 자, 요거 slow라고 하는데요. slow 앞에서 스피드는 빠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밑에 예시도 지금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3번까지도 무난하게 맞아요. 예를 들어줍니다. 이 예시가요, 이제 느리다는 얘기 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 스테이지 카우치라고 하는 거는 마치 뭐 어떤 미국의 서부시대 같은데 마차 같은 거 있습니다. 말 2마리가 보통 끄는데 그 마차, 역마차라고 하는데 역마차 예시를 듭니다. 얘가요 어디 갑니까? Going through the English countryside in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영국의 시골 지역 거기를 돌아다니다 역마차는요 had 가지고 있었는데요. Average speed,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2 miles per hour 하면은 시간당 2마일인데 1마일이 한 1.6km거든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2 해봤자 3.2예요.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1시간에 3.2km면은 너무 충격적이죠. 왜냐면 오늘날 보통 뭐 자동차가 50, 60, 100km 막 이렇게 가는데 시간당 3km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거죠. 이런 속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피드가 지금 낮잖아요.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스피드는 느린 게 맞죠. 그래서 이제 3번은 다시 한번 맞는 거고요. Moving one ton of cargo 30 miles inland in the United States by the late 18th century. 자,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미국에서 inland는 육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지로 30마일 그 화물 1톤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네요. 조동사가 as costly as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뭐만큼이나 moving it 그것을요 이동시키는 겁니다. 뭐 어디를 가로질러서 애틀란틱이 대서양이죠. 아니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육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그만큼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느리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그 육지의 transportation system, 교통 시스템은요 was thus 따라서 굉장히 limited 맞잖아요.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빠르고 이렇게 막 축축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이었어. 느린 데다가 돈도 겁나 많이 들어요. 그러면 limited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가 됐더니요. canal 시스템, 운하죠, 운하. 이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하는 거, 운하 시스템은요, started to emerge in Europe. 유럽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들은 permitted, permit 하면 뭔가를 허용하다. 또는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뭘 가능하게 했냐면요. large movement, 많은 움직임입니다. 뭐가요? 이 bulk가 대규모를 말합니다. 왜 요즘 벌크로 산다 뭐 이런 얘기해요. 약간 큰 규모를 말하거든요. 대규모의 화물을 갖다가 육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요. expanded 확장시켰고 팽창시켰습니다. regional trade 그 지역의 어떤 무역 이런 걸 또 확장을 시켰고요. 요거는 바다로 가는 거고요. river line은 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운송은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왔네요. 결과적으로 산업화의 프레이가 이전이거든요. 에라가 시대고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돼버리면은 뭐 증기기관 같은 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운송, 수송이 굉장히 발전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뭐 말로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배로 다니고 뭐 이랬을 때 그 시대, 산업화 이전 시대에서는요, 이게 뭐였다고요? outdated 하면은 구식의 이런 뜻이거든요. outdated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겁니다. 자, 이거 5번 이상하죠. 왜냐면은 산업화가 이때 일어났다고 치고 그 이전 시대에서 바다로 가는 거랑 강으로 가는 거는 구식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대에 왜 뒤떨어졌어요? 이 당시에는 이걸로만 갔잖아요. 다른 게 없었어. 그럼 이게 구식이면 신식은 뭔데요? 신식이 없어요. 이거잖아요. 그냥 이걸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형용사를 그냥 빼버리고 다른 거, 말이 안 되는 걸 집어넣은 거죠. 구식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반적이거나 지배적인 운송의 모드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구식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고요. 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과거의 운송 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어떤 뭐 주장이 강하게 있다거나 뭐 의견이 드러나는 그런 글은 아니었고요. 과거에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 화물 같은 것들을 운송하고 수송을 했더라.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인데 이거 바다로 가고 강으로 다 갔는데 이걸 갑자기 구식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왜 옛날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신식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3부의 마지막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죠. 31번부터 34번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걸려 있고요. 빈칸은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전략이 지배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연 쌤을 풀게 된 순서라던가 저랑 같이 풀게 된 삽입 이런 애들은 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4부, 이건 5부에서 만나겠죠? 정말 이거는 푸는 법이 중요해요. 근데 빈칸은 사실 푸는 법이 엄청 지배적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왜 많이 틀려요?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요.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틀리는 겁니다. 해석만 되면 이 빈칸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냐면 제가 제안 드리는 전략은 개인적으로 빈칸은 조금 남겨두셨다가 내가 영어 실력이 올라왔을 때 이제 좀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되고 주제도 잘 잡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는 거 그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제 상반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등급이야 6등급이야 근데 빈칸을 계속 공략해요. 근데 물론 빈칸 지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석이 거의 안 되는데 어떤 요령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걸 잡으려고 하면은 약간 탈이 날 수도 있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푸는 법이 뭐 대단한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어 실력을 높인 다음에 마지막에 탁 잡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 네 개를 딱 잡을 수가 있고 네 문제인데요. 한 개 정도는 대빵 어려울 때도 있죠. 뭐 33번, 34번은 되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한 개 틀린다고 해도 빈칸이 보통 난이도상 제일 어려운 영역이 맞기 때문에 그거 하나 틀려도 거의 1등급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칸을 다른 거 다 해결하고 마지막에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얘 지금 빈칸 어디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거 쭉 한번 읽어나가고 해석되면 다 풀립니다. 가볼게요. 상대적으로요. undeveloped, 발달이 덜 된 languages, 언어들은요. have no single word for plant. 진짜요. 식물들에 대해 가지고요. 이 하나의 단어를 갖고 있지 못하대요. 식물들. 뭐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근데 덜 발달된 언어들은요. 그 식물들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term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어로 쓰면 되는데요. 용어가 lack하다, 부족한 것은요. doesn't mean 이런 거 의미하지 않아요. They don't, 그들이 perceive, 인식을 못한다. 어떤 차이점들이 인식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it doesn't mean 또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They don't know, 그들이 몰라. 뭐를? 차인데 between A and B죠. 스페니쉬 하면 시금치고요. 캡터스는 선인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식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단어가 없어. 이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금치랑 선인장도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는 아는데 또는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아는데 용어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They just lack. 그들은요, 단지 뭐가 부족한 겁니까? encompassing. encompassing 하면 통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합을 해주는 그런 식물들을 싹 이렇게 통합해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거기에 with which가 붙었습니다. 그 용어를 가지고서 그 통합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용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하나의 해석 요령인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 용어를 with 가지고서 그리고 요렇게 투부정사 붙은 건 뭐냐면 원래는 주어 동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의미적으로 그 주어가 크게 의미가 없을 때 그냥 투부정사를 압축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with which인데 뒤에 왜 문장이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느냐? 그냥 압축된 형태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용어를 가지고서요. 이제 식물을 refer to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합쳐보면은 그 식물을 가리킬 때 쓰는 이제 그런 모든 거를 통합하는 용어가 단지 그게 없을 뿐이지 사실 이 사람들도 그 식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we see cases like this.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In our own language. 우리 자신의 언어에서도. 이게 만약에 미국 필자라면 영어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건데요. 진짜요? 영어는 undeveloped language는 아닌데 한번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줍니다. 항상 예를 들면 너무 좋아. 왜?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적극 이용하셔야 됩니다. English, 영어 얘기 많네요. 영어는요, lacks, 부족해. 뭐가 없어요? A single basic term, 하나의 기본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뭐 할 때 쓰는 건데요? refer to,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edible, 먹을 수 있는 mushroom들, 버섯들. 이렇게는 표현을 하죠. 식용버섯이라고 하면 뭔지 알겠죠? 독버섯도 있고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있습니다. 그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단어로 없다라는 거지. 어떤 한 딱 단어로 먹을 수 있는 버섯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위에 거랑 연결되는 사례냐? 먹을 수 있는 버섯이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알죠. 근데 그게 한 단어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뭐가 또 없어요. 이런 용어도 없습니다.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고요. 수식이네요. 너가요, would have to notify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다, 공지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If 만약에 you are going into the hospital for 3 weeks, 너가 3주 동안에 병원에 가게 된다면은 나 병원 가라고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알려주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지요, 당연히.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뭘 포함할까요? 내가 병원에 3주간 가게 되면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가까운 친척들한테 알려야죠. 친구들한테도 알리고요. 너의 엠플로이어 사장님한테도, 상사한테도 알리고요. 또 아니면은 뉴스페이퍼 배달해주는 그 사람, 신문 배달해주는 그런 분에게도 알려야 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다. You had appointments with during the period. 그 기간 동안에 너가 약속을 잡은 또 그런 누군가에게도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병원에 3주간 갈 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된 말이 있느냐, 영어에? 당연히 없죠. 이런 말이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he lack of term, 용어가 없죠. 확실한 건 용어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용어가 없는 것은 doesn'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You don't understand the concept. 너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It simply means, 그것은 단지 means that, 대대를 의미하는 건데요. 무언가가 reflect가 너무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이것은 반영하다로 가야 되겠네요.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언어에. 이 영어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반영돼 있는 겁니까? 그 개념이 지금 이 단어에, 이 영어의 언어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기에 뭐 들어갈지 지금 우리말로 딱히 생각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개념은 있는데, 이런 개념은 있는데 이 개념이 우리의 언어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있고,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개념도 있고, 아까 그 뭐 체험으로 따지면 식물들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게 언어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언어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우리말로 잘 생각 안 나는데 밑에 보기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요, 이제 뭐 때문이냐면요, a need for it.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가 has been so pressing that. so 대신 너무 뭐뭐했었잖아요. 너무나도 pressing, 막 절박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단어가 이 coi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어나 용어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막 어떤 개념을 갖다가 단어로 만들어야 될 그 필요가 너무나도 이게 막 절실해가지고 이거 단어가 꼭 만들어질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가 안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뭔지는 알겠고, 그럼 빈칸에다가 뭐 놓을까요? 뭐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어에? 자, 일단 이상한 것부터 지울게요. 역사가 반영이 안 돼 있다. 안녕히 가시고요. 항상 영어 보기는 아닌 걸 지워야 돼. 그러면은 딱 가능성 벌써 많이 줄어듭니다. 무드가 뭡니까? 기분이나 분위기예요. 뭐 기분이나 분위기가 갑자기 왜 반영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요. frequency는 빈도잖아요.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빈도 얘기 갑자기 왜 나왔어요? 얘는 뭐야? preference는 선호입니다. 선호. 뭘 더 좋아하는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죠? 자, 그러면 얘는 뭔데요? category가 뭡니까? category 하면은 항목이잖아요. 항목. 또는 범주. 여기서는 범주가 좀 더 적합하죠. 범주. 어떤 범주. 이 지금 식물이라는 범주, 먹을 수 있는 버섯이라는 범주, 그리고 내가 연락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 범주를 갖다가 야, 이거 용어 필요해, 단어 필요해 해서 이거를 단어를 코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이 범주를 언어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category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ategory 하면 되고 나머지 너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나머지 워낙에 매력이 없는 보기들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1번 많이들 찾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1번까지 풀어갔고요.
빈칸 또 나머지 문제들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또 5부에서 만나가지고요. 중요한 거 문장 삽입 기다리고 있거든요. 5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